음악가들의 그 명작 속에 담겨 있는 사랑 이야기. 근데 주로 이 사랑이라는 거는 남녀 사랑입니다. 뭐 여러 가지 사랑이 있잖아요. 뭐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세상에는 또 사랑의 그 흐름이 있지만 오늘은 남녀의 사랑이 되겠습니다. 이 작품 속의 이 남녀의 사랑의 그 사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, 삼총사를 쓴 프랑스의 소설가가 알렉산드르 듀마라는 소설가입니다. 이분한테는 사생아가 있었는데 이 사생아에서 이름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. 부모가 이분을 어떻게 불렀냐면은 아버지의 이름 알렉산드르 듀마, 그리고 그 뒤에 피스라고 했대요. 알렉산드르 듀마 피스. 근데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이 듀마 피스 이분이 10살이 될 때까지 문맹이었다는 거예요. 아버지는 유명한 소설가인데 아들은 문맹인 거예요. 그러니까 아들을 돌보지 않은 거죠.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도 사생활하고 왕따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이 소설을 쓰는 데 있어서 자기 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얘기가 자꾸 들어간 거예요. 그래서 사생아가 등장하고 소설 쪽에, 그 다음에 미혼모가 등장하고 이런 소설들을 자꾸 써왔다는 거죠. 그 소설을 한 편 발표했는데 그 소설 이름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때 동백아가씨라는 소설이 있어요. 동백아가씨. 이 동백아가씨라는 소설이 이 오페라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의 원작이 됐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베르디가 이 동백아가씨를 읽고 이 소설을 읽고서는 거기서 착안해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작품이 이 라트라비아타라는 그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이 공연 횟수를 기록하고 있는 오페라 명작이죠. 이 베르디의 이 작품은 또 듀마의 이 동백 아가씨라는 이 작품은 어떻게 보면 도저히 맞지 않는 그런 신분과 어떤 사회적 흐름을 타고 있는 두 사람의 그런 사랑 얘기라고 보겠습니다. 이 작품을 보는 그 여러 가지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. 또 이 남자 주인공을 보고 남자 주인공의 아버지, 시아버지죠. 그러니까 시아버지를 보는 시선도 다르고, 그래서 하나의 그 오페라 작품이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보는 여러 개의 시선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. 우리가 그 세계 음악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그 이 두 사람의 사랑이 가장 유명하다.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사랑은 무슨 어디 카페 이름도 막 있더라. 그게 누구죠? 작곡가 슈만과 그의 부인 클라라 슈만. 네, 이제 이 얘기를 좀 제가 이제 해드릴까 합니다. 클라라 슈만이 실제로 그 애인 슈만한테 이런 편지를 쓴 일이 있다는 거예요. 뭐라고 썼냐면,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 없이도 이 세상에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.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? 그러니까 당신 만나기 전에는 아버지 없으면 다 안 되는 줄 알았다. 근데 당신을 만나고 당신이랑 사랑을 하면서부터 나는 이제 아버지 없이도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거잖아요.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? 당신하고 아빠하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면 나는 당신을 택할 수도 있다는 그런 잠재적인 지금 뉘앙스가 보이는 글이죠. 결국 두 사람은 도망을 갔고 동거를 하게 됐고, 아버지는 미성년자 유괴죄로 지금 그 슈만을 갖다가 이제 고소해가지고 재판이 이제 벌어졌습니다. 그래서 재판에서 이제 승소를 해서 두 사람이 이제 부부가 되는 그런 사연이 이제 실적이 있었죠. 그 클라라 슈만이 정말 그 남편의 그 피아노 협주곡 명작을 알리기 위해서 참 노력을 한 작품이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왠지 이 곡을 들으면 처음에 좀 이 관악기 소리들이 좀 처량하게 들려요. 그래서 좀 제가 상상력이 지나친 것 같긴 하지만, 이것이 이 곡을 처음으로 연주하는 초연 피아니스트의 어떤 그 나중에 겪어야 될 어떤 그 뭐라고 하나요? 그 불운이라 그러나? 그런 거를 남편이
무의식 중에 암시한 게 아닌가라는 저 나름대로의 상상을 하게 되는데, 아무튼 좀 들으시면서 이게 아주 두 사람이 즐겁고 행복했던 시절에 만든 곡이라고 해서 그렇게만은 들리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. 여기까지 와주셔가지고 하여튼 감사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.